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 투표지 분류기 운영 매뉴얼을 선관위에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까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적재함이고, 여기서 표가 왔다 갔다 돌아가고, 여기서 이미지를 읽어드리고, 광학 센서를 통해서 결과도 프린터로 나오고, 그리고 요놈, 노트북이죠. 이걸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어장치라고 부릅니다. 굳이 노트북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실은 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류하는 기계일 뿐이다. 이것이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는 아니다. 아니다. 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전자개표가 아니냐. 아니다. 이거는 기계다. 기계야, 단순히. 이 기계에서 100장씩 묶어내면 사람이 손으로 다 검표한다니까? 선관위의 입장이에요. 심사집계부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100장씩 묶어오면 다 검사해. 그러니까 이건 보조 기계일 뿐이야. 네. 이게 이제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거를 컴퓨터라고 안 부르고 굳이 제어장치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거꾸로 컴퓨터에 붙은 기계다. 자, 오늘은 제어장치라고 하는 요 부분 하나만 제가 하나 따져볼게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투표지 분류기를 선관위에서 이제 오해가 없으라고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수백 수천만의 생각들을 모아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먼저 분류를 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된 사람이 아니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으며 누군가 미리 사용하려 했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아 외부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분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한 이후 사람들에게 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손으로 확인하는 것을 돕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모두 오해였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각들로 만들어지는 선거 결과는 이렇게 정확하고 빠른 분류 장비의 도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많이 하니까 이미 지난 대선부터 이렇게 보안이 잘 돼 있고 문제가 없고 보조 기기일 뿐이다 설명을 했죠. 그러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어장치, 요놈, 요 노트북. 요 노트북이 정확한 사양이 뭐냐? 제어장치라고 계속 부릅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틀에 넣고 이것을 일체형으로 부릅니다. 이제 붙었다 이거죠. 제어장치 일체형으로. 제가 보기엔 노트북을 낀 건데 그냥. 그리고 계속 제어장치에서 설명해요. 부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제품은 아이패드 U330 터치라고 하는 레노버에서 나온 노트북입니다.
아이디어 패드. 그렇군요. 아이디어 패드 330 터치 스크린 되는 기종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자, 이제 교체 작업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2013년 3월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투표지 분류기 전량을 폐기합니다. 새로 제작하겠다고 제안을 하라는 제안 요청서를 2013년 3월에 선관위가 냅니다. 이런 걸 보통 RFP라고 하죠. 업체한테 이제 제안을 그렇죠. 하라 그거죠. Request for Proposal. 프로포즈를 내라. 우리가 발주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춰라. 네. 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넣어서 요기에 맞춰서 니네가 입찰을 해. 이런, RFP 문서예요. 이 문서를 내용을 쭉 보다 보면, 4월에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6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1차분은 195대를 11월에, 그리고 2차분은 올해 2월에, 나머지 1183대를, 이런 내용이 쭉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을 없애라. 왜냐하면 이 기계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외부 해킹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총 1378대. 금액으로는 11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이런 식으로 전자입찰을 붙였어요. 그리고 레노바가 입찰을 단독으로 합니다. 단독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8월 기준으로 터치 스크린을 이 선관위가 제시한 스펙에 맞게 생산하는 브랜드가 레노버밖에 없었기 때문에 10월에야 삼성, LG도 터치 스크린을 내놨다. 이 요구한 스펙에 맞는. 사실은 왜 꼭 터치 스크린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리고 어차피 삼성, LG가 10월에 상용으로 생산을 하면 100대, 1000대 납품하는 거야. 11월과 그 다음 해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레노버가 단독 입찰해서 단독으로 이걸 따갔는지 알 수 없으나 거기서 좀 저는 이상합니다. 찝찝한 부분이 있으나 여하간 레노버가 계약이 됐습니다. 이전에 썼던 걸 전량 폐기하고 네. 새로 체제를 갖추려면 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후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노후해서 네, 오래된 시스템에 이전에 오류가 노후했어요.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에러율도 좀 높고 노후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그러니까 장비가 오래돼서 새거 하겠다. 사실은 그 장비들도 보관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폐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기종이요 레노바 선정이 됐는데 제가 우선 이 레노바 노트북 자체가 문제다. 왜냐? 2006년 BBC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차이나 PC 이 레노바를 의미하는 겁니다. 2005년에 IBM PC 사업부가 이 레노바에 팔려요. 중국에. 그래서 2006년부터 사실은 중국 정부에 들어왔던 레노바 PC를 16,000대를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2006년에 BBC가 벌써 오래전이죠. 보도를 해요.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이유가 밝혀진 것은 2013년에 들었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리뷰라고 호주의 유력지입니다. 경제지 중에. 경제지 중에 호주의 1등지예요. 여기서 어떤 기사를 냈냐면 정보기관들이 레노바 PC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게 번역되는 게 맞죠? 네. 완벽합니다. 네. 파이낸셜 리뷰가 이런 기사를 내요. 7월에, 작년에.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금지했다고 합니다.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사실은 해킹에 취약하다는 이유가 뭔지 잘 안 나와요. 요 기사 말고 또 파이낸스 타임즈에 나온 기사에 보면은 칩에 멜리셔스 회로, 악성 회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칩을 설계할 때 그 칩에 백도어를 설치했다. 여기서 백도어라고 하면 사용자 모르게 뒷문이죠. 사용자가 전혀 알지 못하게 접속해서 그 PC를 액세스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백도어가 칩에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설계할 때. 그거를 2006년에 발견한 거예요. 그 내용은 2013년에야 이제 보도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영국의 인디펜던트, 근데 그 칩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 영국의 관련 연구 기관이랍니다. 보안 관련 기관. 그래서 영국 인디펜던트에서도 같은 기사를 내요. MI6나 5 다 영국 정보기관입니다. 레노바 컴퓨터를 해킹에 취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이 쫙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게 미국에서 2006년에 PC 금지한 그때부터인 거죠. 영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하드웨어와 그리고 펌웨어라는 데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펌웨어는 뭐냐면 PC는 키보드도 있고 하드 디스크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뭐 모니터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하드웨어잖아요. 이 하드웨어가 있는데 거기에 윈도우가 깔리죠. 운영체제가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기계가 이 운영체제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나 키보드 있어. 나 모니터 달렸거든? 인식하는 거. 네. 그러면 그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간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아주 기본적인 운영체제. 왜 PC를 딱 키면 처음에 까만 화면 나오고 삐삐삐 하고 메모리 체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소프트웨어가 펌웨어예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죠.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러니까 아예 칩에 그런 설계가 있고, 그리고 그 칩을 운영하는 그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펌웨어에 문제가 있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레노바가.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5개 나라에서는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에는 레노바 제품을 쓰지 않는 걸로 이미 10여 년 전에 결론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건 사실 국정원이 다 알거든요. 당연히. 정보기관끼리는 정보 교류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거니와 이런 뉴스는 민감한 뉴스죠. 사실 이런 짓은 중국이 레노바를 통해 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시스코 같은 그런 네트워크 장비에 거기다가 이런 해킹을 할 수 있는 백도어를 설치했다고 스노우든이 폭로하기도 했죠. 최근에 또 중국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이전의 IT 업체들 걸 다 네. 중국 걸로 교체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레노바 제품은 그런 혐의를 일찍부터 받은 거예요. 물론 레노바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런 칩에 이런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건 대단히 어렵답니다. 네. 이 관련 연구소에 제가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무척 긴 답변이 왔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졸라 어렵다. 표현이 딱 그래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졸라 어렵다. 그걸 어쨌든 이 기관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뭐 서방 국가와 이런 첩보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투표 권리야말로 사실은 가장 보안이 요구되는 그렇죠.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런 제품 투표를 관리하는 직접적인 제어장치, 노트북을 구입할 거면 국정원에서 이러이러하니 하지 말라. 네. 라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달 있으면 우리나라 제품 나오니까 그걸로 해. 하지 않았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중앙선관위에서는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유무선 블루투스 외부 통신 기능이 제거돼야 된다고 했어요. 아예 입찰할 때 그거 빼고 넣어. 네. 그런 요구 조건을 내건 거죠. 자동차에 바퀴가 5개여야 해. 이렇게 걸면 5개 충족시켜야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갑의 마음인 거죠. 근데 유무선 블루투스 등 통신할 수 있는 거 다 빼버려. 했거든요? 아니, 안 빼고 납품했어요. 이 납품된 PC에는 무선 네트워크 카드가 있습니다. 업자가 발주처 요구 조건을 무시하고 납품할 수 있나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여기서부터. 자격 미달이죠. 빼라고 했는데,
안 빼고 넣어. 사실은 빼면 가격도 더 떨어져요. 사는 갑의 입장에서는, 선관위에서 입장에서는. 제가 가격도 알아봤는데, 대략 그 인터넷상에서 파는 게 15불에서 20불 사이, 낱개로 25불 사이입니다. 근데 대량으로 이제 여기 집어넣을 때는 벌크로 할 테니까 가격이 몇천 원대로 떨어지겠죠. 어쨌든 가격도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냥 낀 채로 납품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정상적이라면 그냥 받았어요. 여기까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물건 사는 사람이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파는 사람이 싫다! 낄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 지방신가에서 낀 채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관위는 카드는 그냥 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팅할 때 펌웨어 거기서 디세이블을 시켰다는 건데 그럼 인식을 못하죠 보통. 근데 그 관련해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의혹을 가진 아주 소수의 분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선관위에 해서 이미 몇 달 전에 대답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레노버사에서 완전히 분리되려면 제거돼야 되는데 이를 제거했냐 물어봤어요. 선관위에서 뭐라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냐. 제어 장치는 차단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칩셋은 메인보드에 통합되어 있어서 이를 제거할 경우에 제어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공식적인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사실 컴퓨터를 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 마더보드라고 하는 보드, 기판, 컴퓨터의 메인 기판에 무선 칩이 아예 처음부터 붙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말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아예. 이거 뽀개야 되거든요. 작동하지 않을 수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뻥이다. 왜 뻥이냐? 이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팅될 때 블루투스, 와이어리스 랜 이걸 디세이블 시키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할 테니까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명은. 자, 먼저 여기 사용된 네트워크 카드가 뭐냐? 보면 인텔에서 만든 와이어리스 N 7260 플러스 블루투스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거기 껴있는 카드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가지 형태로. 인텔에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이걸 파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걸 보드에 장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텔에 가면 이 자세한 스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드에 어떤 형태로 끼느냐, 뭐 굉장히 많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드 폼 팩터라고 해요. PCIe 하프 미니 카드 또는 M2라는 형식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끼고 커넥터를 연결하고 하는 걸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이 놈을 그러면 어떻게 그 PC에 장착을 하느냐? 레노바의 하드웨어 메인테넌스 매뉴얼을 찾아봤어요. 꼼꼼하시네요. 여기에 U330 터치 매뉴얼 89페이지를 보면 이름이 이겁니다. 요 장치를 액세스하거나 리무브 하려면 이런 부품을 FRU라고 불러요. 자, 필드 리플레이서블 유닛. 공장에 돌려보낼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부품을 이렇게 부릅니다. 컴퓨터 부품을 FRU라고. 고장났어요. 다 들고 갈 게 아니라 야 그거 바꿔 끼면 돼. 딴 걸로. 예. FRU 부품이란 자체가 사실은 이거 금방 교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제거하려면 U330 터치 제품 해당되죠? 제거하려면 나사를 빼라. 그리고 꺼내라. 이게 다예요. 그냥 납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끼고 넣고 나사 돌리고. 나사를 돌려 빼라. 나사를 돌려 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무슨 칩에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빼면 컴퓨터가 다운되고 작동 안 되고 아니에요. 도라이바가 뭐야? 전나 유식한 척 하다가 시간. 도라이바가 뭐야? 말했으니까 도라이바로 돌려가지고 십자 도라이바로 띵띵 돌려서 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거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세이블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이 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왜 안 뺐냐는 거지, 나는. 빼면 간단한 것을 끽해봐야 1000대 조금 넘잖아. 선관위가 업체 쪽에 그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졌는데 일일이 또 다 해부해서 빼고. 아니, 그거는 납품할 때 빼라고 하면 되지. 납품할 때 조립공정에서 이거 넣지 마 그러면 되죠. 간단한 일이잖아요. 조립공정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뚜껑 덮기 전에. 그렇잖아요? 안 뺐냐고 왜. 이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무슨 이유로든 이걸 그냥 받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완제품이기 때문에 다시 뜯어가지고 풀려고 하면 공임이 들어가서 단가가 오파가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받아서 뜯으면 되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왜 안 뗐냐고. 그러면서 이게 통합되어 있는 칩이라서 뜯을 수가 없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위험이 뭐냐. 자, 이런 게 이제 바이오스. 아까 펌웨어라고 했는데 바이오스가 바로 컴퓨터 펌웨어의 일종인 거죠. 그걸 바이오스라고 베이직 인풋 아웃풋. 키보드 모니터 왔다 갔다 하는 정보가 그걸 설정하는 이런 화면 보셨죠? 안 봤으면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부팅되는 순간 대를 누른다든가 F8을 누른다든가 뭐 있어요. 키를 누르면 나와. 어쨌든 여기서 디세이블, 이네이블 이걸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보죠. 장치 관리자.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에서 와이어리스 이런 게 안 나오게 한다는 거야. 작동하지 않게. 그래놓고 이걸 보고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안 카드를 집어넣어서 이 프로그램이 무결성인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을 건들면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건들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장치를 또 했다. 이렇게 카드를 넣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아무도 수정하거나 건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돌린다는 거죠. 보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펌웨어, 바이오스를 조작하면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력화될 수가 있느냐. 제가 이제 펌웨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펌웨어는 이 보드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핸드폰이든 뭐든 펌웨어 제작자가 너무 많아요. 펌웨어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PC의 펌웨어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외국에서 1명, 내국에 3명 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 펌웨어를 조작해서, 거기 보이기로는 디세이블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에이블로 시켜놓고, 이네이블로 시켜놓고, 작동하게 해놓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장치 관리자, 이 컴퓨터 안에 이런 장치들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데서도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왜 PC에 보면은 무서운 안테나 뜨잖아요. 이렇게 칸수 3개, 4개 막 와이파이 연결하면. 네. 그 칸도 안 나오게 하고 연결 안 된 것처럼. 그러면서도 특정 프로그램과 몰래 네트워킹을 하는 게 가능하냐. 그 4명 다 무슨 5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아니라 몇 시간 있다가 당연히 가능하다. 그건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면 되는 거다, 그냥. 이게 무슨 대단히 고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요. 아니라요. 말이 막 헛나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카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세이블을 시켜놓고 장치 관리자에서도 뜨지 않으니 이제 원천 차단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엔지니어 레벨에서 보면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 위에 운영 프로그램이 깔렸는데 당연히 무결성으로 나오지.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투표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선관위 직원들 아무도 모르게도 이 투표 분류기에 액세스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장당 7정 일로 와라. 물론 이 뒤에 심사집계부가 있고 사람들이 다 분류해내는데 그게 다 걸러내지.
라고 말하는 답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그건 그러나 이번 시간에 말고 다음 시간에. 우선 이 기계에 집중해서 말하자면 여기에 빠진 것은 와이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서 와이파이가 돼야 어쨌든 이걸 잡아서 뭘 할 거 아닙니까? 예. 6월 4일 오후 11시 10분 중구 구민회관 3층이 개표소였어요. 당시에 KT 와이파이가 중구 구민회관에 제공됐어요. 이거는 개표소에서 원래 개표 현황을 유선망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 그거 백업용으로 와이파이가 들어간답니다. 모든 개표 현장에. 자, 그럼 조건을 다 갖춰졌잖아요. 이건 그 다음날 가봤더니 제거됐어요. 자, 조건이 다 갖춰진 겁니다. 이 노트북에 펌웨어에 백도어를 설치하면 무선랜이 개표 현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했다는 말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다고. 완벽하지 않다고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것으로 완벽하다고 하면 사실은 엔지니어 레벨에서 바라보면 안 완벽해 하나도. 그 사람들이 나서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선관위가 계획을 했던 대로 그 장치를 빠진 걸로 납품을 받았으면 문제가 전혀 그렇죠.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냥 빼면 됩니다. 네트워크 카드 내가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 10명이 하루만 고생해라. 도라이바 들고. 사실은 이걸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게 정말로 가능하냐 이게. 우리는 엔지니어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내가 레노바 U330 하나 사올 테니까 여기 펌웨어 다시 짜가지고 내가 지금 말한 그런 내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시연해서 보여줄 수 있어? 다시 4명한테 물어봤어요. 2명은 귀찮다. 한 명은 얼마 줄래? 또 한 명. 한 명은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 선관위를 못 믿어? 헌법기관인데? 이건 선관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있는 분들 99.9% 다 믿어요, 전. 누군가 믿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인데 왜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 다 전에 제어 장치라고 부르는 이 노트북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 이대로는 네트워크 카드 빼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에도 엔지니어들이 있고 IT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없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아마도. 근데 왜 이런 간단한 필터링 또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지 저는 의문인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투표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표함 보함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선관위를 대신하여. 선관위는 이렇게 투표 개시 전 봉인을 합니다. 투표를 개시하고 이걸 열기 전에 끝나고 나서 여기에도 봉인을 하고 여기도 NFC라고 하는 전자칩도 넣어요. 이 전자칩의 기능은 뭐냐면 이때까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투표함 통째로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는 칩을 내장시켜서 바꿔치기를 원천봉쇄하였다. 선관위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하도 의혹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점도 있겠죠. 왜냐하면 99.9%는 아무 상관없이 성실하게 선관위 임무를 다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문제가 있어도 아마 0.1%의 대가리겠죠. 이따 손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의혹들은 다 원천 봉쇄, 바꿔치기 불가능해. 이거죠. 잘 봉인했고,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물쇠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자물쇠. 이게 뭐냐면, 타이 있잖아요. 케이블 타이. 한번 끼면 빼기 어렵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예. 이거를 딱 끼는 거예요. 끄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걸 자르기 전에는 못 뽑는다는 거죠. 누군가 이걸 열어보기 위해서 자르면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봉인 스티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투표 관리인이 사인을 해가지고
붙여. 이렇게. 그 위에다가. 뜯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자잘한 글씨들이 나올 텐데 이걸 뜯어서 다시 붙인 거거든요? 봉인 스티커에 훼손이라고 뒤에 떠요. 이걸 뗐다가 다시 붙이면. 그러니까 뗀 흔적도 남고 자르면 당연히 다시 붙일 수가 없으니 이것은 누가 훼손시키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명도 합니다. 위에도 하나 더 붙이고 뚜껑에다가. 그리고 전자칩을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NFC 칩을 넣었어요. 자, 우와 안전하다.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왜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냐면 물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나 좀도둑 수준은 완벽하게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스티커 많이 있으면 되잖아. 뜯어서 다시 붙일 게 아니고 새 스티커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하는 거 사인펜으로 사인하는데 매직으로 착착착 사인합니다. 그거 비슷하게 착착착 하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죠? 그리고 이거 새 거 있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일반인들은. 하지만 이게 어디서 제작되는지 알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뜯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자면 그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도입한 NFC 칩. 조그맣게 생겼어요, 아주. 가격도 싸요. 이거는 완벽한가? 제가 NFC 칩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에게 쫙 물어봤죠. 자, 간단하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문적인 얘기 졸라 길게 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NFC 칩의 Near Field Communication. 이게 작동 원리는 코일에 전자기장이 발생하거든요. 서로 갖다 대면 이게 몰라도 돼요. 시리얼 번호가 국제 공인 대역이냐 사설 대역이냐를 물어봐야 된다. 이거를 붙였으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아마도 사설 대역을 쓸 것 같다. 전문가예요. 사설 대역이면 아주 간단하게 복제할 수 있다. 얼마나 걸리냐? 몇 초 안 걸린다. 보안 하나도 안 된다. 저 칩의 역할은 위치를 표시하는 건가요? 저 칩의 역할은 칩이 이제 붙어 있는데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선거 관리하는 분들이 그 모든 투표함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투표구에 투표함인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떼거나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통이 바뀐 거구나 알 수 있어서 원천 봉쇄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칩이 복제되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 얘기로는 칩 간단 복제 가능한데 우리 좀도둑이나 일반인은 못 한다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데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복제를 해서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안이 좀 더 강화된 방식은 이 칩이 인증될 때 서버에 있는 DB와 서로 비교를 해서 매핑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방식이면 좀 더 보안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DB를 설계할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A가 찍히면 A라고 인식하게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A동에 A 투표함이라고 딱 나오게. 그런데 DB를 설계할 때 B를 갖다 대도 A동에 A 거로 나오게 애초에 설계해 놓으면 아무도 모르게 칩이 바뀌어도 계속 그걸로 나오지 뭐. 그러므로 이 DB를 설계하는 것부터 검증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원천 봉쇄됐다고 말할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NFC 칩이 있으니 안심하라는 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NFC 칩 관련 사업을 하는 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CCTV예요, 보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센터에 자물쇠를 걸고 기타 등등. 자, 세월호 사건대 선장이 해경집에 가서 자고 나왔는데 2시간 CCTV가 삭제됐어요. 누구 찾았어요? 전 국민이 지켜본 사건인데 CCTV가 있으니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일반인이나 좀도둑을 상대할 때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투표함의 통째로 바꿔치기가 대량으로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은 원천 봉쇄됐고 절대 불가능하고 안심하고 아무 일 드러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의혹이고 다 음모론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말이죠. 은행의 직원을 믿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시스템은 설계가 될 때 모두를 믿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 점장을 믿을 수 있어. 오케이.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설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못 믿는다고 전제하고 어느 누구도 시스템에 합법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 돈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만큼 클리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2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이거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부정선거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많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타당한 부분도 있다, 꽤. 물론 오버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읽다 보면. 타당한 근거 하에 제시하는 문제점들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이. 자기가 생명에 걸린 거니까. 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생업의 일정 부분을 접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한심한 사람처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일 아니라고 봐요. 제가 선관위 입장이라면 우리 방송 워낙에 많은 사람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레노버라는 업체의 장치가 보안이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단독 입찰을 한 이유가 뭐였는지 설득을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수의 일반인들이 정보 공개에 신청을 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니, 두 번째는 아까 네트워크 칩 문제. 네. 그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총수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과 다른 겁니다. 드라이버 하나로 할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의 답변이 뭐 잘 모르고 했다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걸 뒤늦게 알았다거나 이런 식의 해명을 2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얘기를 좀 내놔야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미리 쳐놓은 것은 그 답변을 작성한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잘 아는 분야인데 이렇게 답했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누가 했던 거짓말 한 겁니다. 이거는 알아내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노트북 뚜껑을 뒤에를 열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열어보기 귀찮으면 매뉴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양 찾아봐도 돼요. 똑하니 나오니까 그냥. 해명을 안 하면 제가 한번 전화 걸어서 물어볼게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레노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개인이 또 한 분 계세요. 저보다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전에, 몇 달 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선관위가 답변한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해킹 가능하다고 한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다. 물론 그분의 입장에 선관위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분 입장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으나 확인할 필요 없다. 왜 없냐? 레노버에서는 문제 없다고 할 거니까. 그건 당연하잖아요. 사실 그런 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서방 국가들도 다른 영역에서는 다 써요. 그렇게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영역에서만 그걸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하고 공공기관에서 그걸 다 써요. 다 쓰는데 보안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뭐 정보기관이라든가 뭐 NSA나 CIA나 뭐 MI5나 뭐 이런 데 안 쓴다는 거죠. 거기서 안 쓴다는 거지 일반적인 공무에서는 쓴다고 기사에도 나와요. 근데 레노바에서는 일관되게 부정하죠. 어떻게 인정해요? 그거는 그들이 인정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역설계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 기판 예, 그런 칩의 기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도 굉장히 어렵다고 찾아내기. 그래서 하여튼 그건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선관위에 해당 공무원이 알아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 말고 그냥 빼면 돼요. 드라이버를 돌려서 빼라는 거지. 힘들면 우리한테 맡기라는 거지. 벙커에.